안녕하세요. 팝칼럼니스트 김경진입니다. 여러분은 락 음악을 들으면서 기타 리프 하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어떤 곡이 있나요? 저는 당장 지금 생각나는 곡이 예를 들면 롤링스톤즈의 Satisfaction, 또 레드제플린의 Whole Lotta Love, 디퍼플의 Smoke on the Water, 이런 곡들의 그 기타 리프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리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동안 에릭 클랩튼이 발표했던 앨범들 또는 참여했던 팀 이름으로 발표했던 작품들, 모든 그 에릭 클랩튼 관련 작품 중에 앨범 딱 하나를 꼽으라면 데릭 앤 더 도미노스의 레일라 and Other Assorted Love Songs라는 이 앨범을 꼽고 싶습니다. 앨범의 전체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다른 이후에 특히 이제 솔로 활동 시절에 발표했던 앨범들, 또 이전에 블라인드 페이스 또는 크림, 야드버즈 이런 앨범들을 능가하는 어떤 음악적인 미학이랄까? 완성도를 표출하고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대표하는 곡이 레일라죠. 거의 7분 가까이 되는 그 긴 곡이지만 순삭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이 레일라라는 곡이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요? 에릭 클랩튼은 60년대 중반부터 영국에서 아주 위대한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 이미 위상이 올라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야드버즈를 시작으로 존 메이올의 블루스 브레이커스, 그리고 크림 해체 이후에 소위 슈퍼그룹으로 불렸던 블라인드 페이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에릭 클랩튼은 정말 엄청난 그 자신의 영역을, 또 음악 스타일을 표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블라인드 페이스 이후에 에릭 클랩튼이 함께 활동했던 팀이 있습니다. 델라니 앤 보니라는 부부 듀엣이었어요. 근데 이 델라니 앤 보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그룹에서 백밴드로 연주하고 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드러머인 짐 고든, 베이시스트인 칼 레이들, 그리고 키보디스트인 바비 휘틀록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결성했던 팀이 데릭 앤 더 도미노스라는 팀이었죠. 그 당시에 에릭 클랩튼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내 그 인지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거를 좀 꺼리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에릭 클랩튼,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데릭 앤 더 도미노스라는 좀 모호한 이름으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무렵에 에릭 클랩튼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그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에릭 클랩튼이 비틀즈의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968년에 비틀즈가 화이트 앨범을 제작할 때 조지 해리슨이 친구인 클랩튼에게 전화를 하죠. 야, 너 와가지고 기타 한 곡 연주 좀 해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연주를 한 곡이 화이트 앨범에 수록된 While My Guitar Gently Weeps라는 곡이었습니다. 조지 해리슨과 에릭 클랩튼의 이 우정은 정말 너무도 유명한 그 관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에릭 클랩튼이 친구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온전히 에릭 클랩튼의 원사이드 러브였습니다. 짝사랑이었죠. 친구의 아내를 보고 드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은 에릭 클랩튼을 굉장히 힘겨운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당시에 조지 해리슨은 모델이었던 패티 보이드라는 여인과 1966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쭉 하고 있었는데, 사실 패티 보이드 입장에서는 조지 해리슨과의 결혼 생활이 썩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나한테 사랑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 조지 해리슨의 사랑이 인도라는 나라, 인도의 문화, 음악, 철학, 종교 이런 거에 점차 빠져들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던 무렵에 에릭 클랩튼이라는 남편 친구에게서 계속 구애가 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패티 보이드는 사실은 일종의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좀 애매한 상태가 지속이 돼요. 사실 패티 보이드와 에릭 클랩튼의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릭 클랩튼이 거의 한 10년을 구애한 끝에 나중에 1979년에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되죠. 물론 이 결혼 생활은 또 오래 가진 못합니다. 에릭 클랩튼은 또 워낙 바람둥이였던 탓이 있었죠. 그 1960년대 후반 또 70년대 초반에 걸쳐서 에릭 클랩튼은 패티 보이드에 대한 이 애타는 마음을 음악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데릭 앤 더 도미노스의 유일한 앨범이었어요. 앨범 제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일라 and Other Assorted Love Songs라는 제목입니다. 자, 레일라 그리고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랑 노래들, 이게 더블 앨범으로 발표가 됐는데 14곡이 수록돼 있어요. 전부 다 사랑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향하는 대상은 바로 패티 보이드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온전하게 음악에 녹여서 표출한 앨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릭 앤 더 도미노스의 이 레일라라는 앨범은 모든 곡이 굉장히 듣기 편하고 아주 정말 거의 1시간여 동안 부침 없이 정말 아주 몰입해서 들을 수 있는 앨범이에요. 그 중에 레일라라는 앨범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그 패티 보이드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던 무렵 에릭 클랩튼이 어떤 그 중세 아랍 쪽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치자면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할까요? 레일라와 마즈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레일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 쪽에 반대로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레일라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케이스라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갔단 말이죠. 거의 반 미쳐버리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로잡혔다, 사랑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로 마즈눈이라고 불러요. 이 이야기, 레일라와 마즈눈의 이야기를 읽고서 에릭 클랩튼은 거기에 자기의 모습을 투영하게 되죠. 나는 패티 보이드라는 이 여인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보답받을 수 없는 사랑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만들게 된 곡이 레일라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정말 애끓는 사랑, 당신이 나를 무릎 꿇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서 이렇게 애걸합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사랑을 패티 보이드에 대한 사랑을 외치고 있는 작품인 거죠. 근데 이 레일라라는 곡이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기타 리프로 시작되는 그 굉장히 격렬한 사랑의 애끓는 감정을 담은 노래 부분이 있고 후반부에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와 슬라이드 기타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슬라이드 기타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그 피아노 엑시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레일라의 이 곡에서 기타 연주를 들려준 사람은 에릭 클랩튼 혼자가 아니라 당시에 올맨 브라더스 밴드라는 또 그 미국의 아주 탁월한 서던 락 밴드의 리더였던 기타리스트 듀언 올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듀언 올맨은 후반부에서 아주 멋진 슬라이드 기타 연주를 들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레일라는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곡 리스트에 항상 손에 꼽히는 그런 작품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후반부의 피아노 연주도 아주 잊을 수 없는 멜로디 또 이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죠. 그 피아노 엑시트라고 하는 부분을 작곡한 사람은 에릭 클랩튼이 아닙니다. 데릭 앤 더 도미노스의 드러머인 짐 고든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 연주도 키보디스트가 연주한 게 아니라 짐 고든, 드러머 본인이 연주한 사운드가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 나중에 이제 짐 고든이 썼다고 알려진 또 크레딧에도 짐 고든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지만 당시에 그의 여자친구였던 또 팝 가수이자 컨트리 가수인 리타 쿨리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리타 쿨리지가 사실은 그 멜로디를 내가 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짐 고든과 리타 쿨리지는 연인 사이였어요. 남친이었던 짐 고든이 내 멜로디를 갖다가 레일라에 썼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물론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짐 고든과 리타 쿨리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짐 고든이 개인적으로 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현병을 앓고 있었죠. 리타 쿨리지는 짐 고든과 사귀는 동안 굉장히 많은 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그 짐 고든과 헤어진 다음에 아주 유명한 또 컨트리 가수인 크리스 크리스토퍼슨과 결혼해서 70년대에 함께 살게 되죠. 근데 이 짐 고든은 그 정신분열증이 조금씩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냐면 어머니를 살해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그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구속이 돼서 지금까지도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피아노 멜로디의 주인공인 짐 고든은 개인적으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레일라라는 곡에 담긴 에릭 클랩튼의 애끓는 사랑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죠. 사실은 에릭 클랩튼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또 주변에서 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흔치 않은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짐 고든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았고 이 레일라에서 함께 기타 연주를 했던 듀언 올맨은 몇 년 후에 오토바이 사고로 또 2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에릭 클랩튼은 80년대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맨하탄에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또 5살의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사건들이 그의 삶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인물이지만, 적어도 이제 그 당시 레일라를 만들었던 당시에 그 에릭 클랩튼은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예술로 아주 멋지게 승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패티 보이드에 대한 이 사랑이 또 이렇다 할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탓도 있었고, 이내 에릭 클랩튼은 알코올 중독과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릭 앤 더 도미노스 이후에 거의 한 3년 동안 폐인처럼 살게 돼요. 에릭 클랩튼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461 오션 불바드라는 아주 멋진 앨범을 통해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후에 에릭 클랩튼은 전설적인 행보를 펼치게 되는 거죠. 패티 보이드 덕분에 나오게 된 또 하나의 사랑 노래가 1977년에 발표됐던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그 에릭 클랩튼과 패티 보이드의 이 아주 유명한 사랑 이야기, 결국 결혼에 꼴인하게 되지만 이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어쨌든 에릭 클랩튼의 사랑, 애끓는 사랑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긴 명곡 레일라라는 데릭 앤 더 도미노스의 이 곡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